안녕하십니까.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중등반 수업 담당하고 있는 남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어교육센터는요, 외국 학생들이 대구에 중도 입국해서 각 입국한 학생들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로 가게 되면 적응이 너무 힘드니까 그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한국어라도 가르쳐서 학교로 보내자는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개소를 했고요. 저는 그곳에서 중등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어교육센터 올해로 이제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가 올해 파견이 2년이 마감이니까 내년에 또 중등반 담당하실 선생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교육센터는 2025학년도 작년에는 3개월 과정으로 3기수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여름방학이 중간에 끼어서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학기제로 바꾸었고, 올해는 바로 지난주에 1학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수료시켜서 지금 방학에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2학기는 8월 28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초에 이미 학교로 모집 공문이 다 나갔고 선생님들께서 또 대상 학생들 추천해 주셨고 저희가 면접 보고 해서 2학기 대상자들은 이미 뽑아놓은 상황입니다. 저희 센터의 수업은 하루에 6시간, 주 30차씩, 파견교사가 주 30차씩 수업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적응됐습니다. 네, 적응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총 510차씩 수업이고요. 한국어 교육 340 그리고 창체 17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생활 한국어, 언어 한국어, 교과 한국어 이렇게 주제별로 3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생활 한국어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이 우리 배경 학생들은 생소한 것들이 많잖아요. 급식실에 가서 배식 받는 것조차 어렵고 또 도서관에 가서 도서 대출 반납하는 법, 보건실에 아플 때 어떻게 가는지 또 심지어 지각하거나 할 때 선생님께 어떻게 전화해서 말해야 될지 등등 사소한 것까지도 또 어른한테 또 친구한테 인사할 때 인사법이 어떻게 다른지 큰 생활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언어 한국어는 우리 중등 같은 경우에는 표준 한국어를 학생들이 활용하기 좋도록 워크북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표준 한국어 1권 1과에서 2권 5과까지 내용을 마치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교과 한국어는 10주차쯤 되었을 때부터 교과를 조금 가르치는데요. 국어, 사회, 과학, 그리고 도덕, 이런 좀 인문계열 계통의 과목들을 기초 한국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체는 174시로 해서요. 음악, 미술, 정보, 그리고 스포츠 앤 놀이, 요거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신 강사님께서 오셔서 강의하시고 또 우리 파견교사들이 같이 코티칭으로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은 실제로 외부를 현장 체험학습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주간 시간표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총 한국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체 수업도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음악이고 미술이고 체육이고 그래서 결국 다 한국어 수업이 되겠고요. 여기 색깔 들어간 부분이 창체 수업이 되겠고 전문 강사들이 함께 그래도 오셔서 수업해 주시고요. 여기에 뮤지컬은 저희가 올해 철호부산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계명대학교의 뮤지컬 학과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매주 목요일에 뮤지컬 수업을 해줬어요.
이 아이들이 노래하고 춤하고 배우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한 걸 가지고 학기 말에 발표회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다 모시고, 네, 그리고 내빈이 한 120분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네, 뿌듯하게 이렇게 공연을 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8시 반까지 등교를 해서 9시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선생님들께 네, 숙제 검사를 받습니다. 요걸 함께 먹으면서. 네, 그리고 오전에 수업은 이렇게 주로 블록 수업을 하게 되고요. 타종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냥 마음대로 네, 수업을 하시면 되고요. 요 중간에 점심 식사는 가까운 초등학교에 다 같이 걸어서 밥 먹고 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갔다 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 또 수업을 진행하고 2시 40분에 수업 마치고 하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위탁 기간이에요. 학교에 학적을 생성한 후에 원정 학교를 두고 여기에 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완전히 그냥 수업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급은 총 3개 학급입니다. 초등 저학년반과 고학년반 그리고 중등반이고요. 초등 저학년반은 초등학교 1, 2학년입니다. 저희가 원래 3학년부터 받으려고 했는데 1, 2학년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문의가 많고 요청이 많으니까 받을 수밖에 없었고 1, 2학년을 막상 받아보니까 이때의 언어가 말하기 듣기가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서 1, 2학년 계속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이 우리 센터의 마스코트입니다. 어디를 가나 온갖 시선을 다 끌고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네, 그리고 초등 고학년반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이고요. 중등은 중1부터 고2까지 입급을 했었습니다. 이번 한 반에 최대 정원이 있나요? 최대 정원은 10명입니다. 네, 10명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받고요. 중등은 최대 8명까지 받았었고요. 이번 학기에는 중1부터 중3까지 중학생들만 왔었고, 다음 학기에는 18살 2명에 21살까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고등반 중심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체험학습은 거의 매달 한 회 내지 2회 정도 나가고 있고, 버스 한 대 빌려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 같이 한 버스 타고 그렇게 서로 손잡고 그렇게 다녀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중등반은 사회 적응도 중요하니까 버스도 혼자 타보고 또 지역 도서관에서 가서 도서도 빌려보고 지역 대학교도 한번 가보고 이런저런 스터디 카페도 가보고 네, 그래서 중등은 이렇게 좀 추가로 더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 학기에 5회 내지 6회 현장 체험학습 시행을 합니다. 네, 절차는 선생님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모집 공문을 보내드리면 대상 학생들 네, 사전검사 간단하게 실시하셔서 공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학부모 학생 센터로 불러서 면접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대상 학생들 결정되었다 다시 공문 주시면 17학기 17주 네,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수료생을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 수료생 학교를 다 방문해서 학교에 잘 적응하는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지난 학기에 우리 1학기 학생들 수료했는데요. 우리 체험반, 이온반, 나눔반 교육활동 잠깐 보시겠습니다.
것처럼 서로 껄껄 울고 이랬습니다. 서운하더라고요. 한국어 수업 사례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나름 여기서 수업을 하면서 나름 이제 생긴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한국학교 맡은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다 하고 계신 거일 수도 있고 한두 가지라도 좀 보너스 팁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거창한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네,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제가 깨달은 것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등반이기 때문에 우리 초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구성만 보더라도 초등은 교재가 거의 자음 한글 잘못되는 데만 6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중등은 2주 안에 모든 뭐 겹받침이나 뭐 된소리 내기, 거생소리 내기, 대표음, 뭐 연음까지 다 마스터해서 문장 읽는 것까지 2주 안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급 차이에 따라서 이 속도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99년도에 9월에 경북여고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16년을 근무를 했는데요. 고3 담임을 8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출산 때문에 교실이 계속 줄어드니까 교실 수를 줄이니까 교사도 수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어과와 수학과에서 강제 조정 발령이 있었죠. 그래서 조정 정보를 받아서 중학교로 내려왔고 제가 중학교에서 두 번째 학교가 신당중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신당중학교에 가니까 다문화 학생이 56%인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었나 저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신당중학교에서 제가 어떤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고 첫 담임했을 때 그 3월 2일 첫날 루마니아 학생이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그렇게 신당중학교에 열심히 근무를 했지만 다문화 비율이 너무 많은 거로 우리 한국 부모님들께서 자녀들 보내기를 꺼려하셔서 결국 폐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무부장이 되어서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에 있는 와룡중학교로 정근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와룡중학교에 다문화 비율이 또 높아지니까 한국어학교를 신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학교를 신설을 하고 이제 1년 동안 뭐 수업을 하는데 이게 뭐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막막하고 국어교사로 올해 28년 차이지만 한국어 교육은 또 완전 새로운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는 이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연수를 들었고 그리고 광명역에 하는 연수, 서울에서 하는 연수 뭐 다 가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원 등의 자격증도 따고 2급 그것도 따고 공부를 이래저래 열심히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 한국어 수업을 처음 맡으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막막하시고 답답하신지 제가 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서 올해 제가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예쁜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은 전에도 없고 나중에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 아이들과 수업할 때 영상을 찍어서 한국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다른 거 없이 수업을 그냥 통째로 올려서 그냥 수업 어떻게 하는지만 봐도 팁을 얻으실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도 워낙 능숙하시니까. 그래서 수업을 찍어서 하나하나 올리다 보니 수업이 30개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뭐 구독, 좋아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 이름 치면 재생 목록에 한국어 학급 찾으시면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목 이렇게 보시고 궁금한 영상 이렇게 한두 개만 보시면 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 이제 찍게 된 것은 올해 북동중학교에 거점학교가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맡게 되신 선생님께서 너무 막막해 하시고 한국학교 경험도 없으시고 해서 이제 그 선생님께 제가 제 수업을 좀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찍게 됐는데 근데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제 수업 찍는다고 재생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딱 고쳐 앉아요. 그리고 대답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들하고 수업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대답 어떻게 했는지 이제 엄마가 봐달라는 건데 그러면서 수업을 2번, 3번 돌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업이 복습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센터에서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도 소통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몽골에서 온 이트겔이 아침에 일찍 오거든요. 원어민과 대화하기 위해 8시에 와가지고 30분 수다를 떠는데 근데 이트겔이 선생님 저 친구가 유튜브에서 자기를 봤다 하더래요. 그래서 한국어에 관심이 많으니까 몽골 애들이 한국어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트겔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니까 시간과 거리에 제약이 없으니까 몽골 학생들도 검색하다가 또 이 한국 학교 수업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저런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 교육을 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국어교육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와름 중에서 근무를 할 때 우리 일본어, 영어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수법 제가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한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말하고 들을 수 있고 읽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4가지 기능을 해야 하나의 언어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과연 영어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네, 이 4가지 기능은 초등학교 학생도 하고 대학생도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그 구사 능력은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휘와 문법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6가지 기능을 어떻게 잘 학생들에게 들이를 시킬 것인가 그 고뇌를 하는 것이 우리 한국어 학교 선생님들의 고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어휘인데요. 어휘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면 곧잘 적응을 합니다.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국 학생들이 중학교를 마치면은 그래도 영어 단어를 한 3,000단어 이상 외워요. 3,000단어는 아는 상태에서 미국을 가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학생들은 50개도 채 모르고 들어옵니다. 네, 첫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단어를 500개 정도는 알면 단어끼리 서로 맞춰가지고도 대충 말하거든요. 그리고 얼추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기본 단어도 모르고 있으니 소통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단어를 최소 500개는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집어넣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 동생들이 미국에 있고 제 조카들이 다 미국에 있거든요.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다 다양한데 제가 매년 저희 교회에서 우리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시고 제가 가이드로 해가지고 미국 비전트리를 매년 갑니다. 가서 가끔씩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갈 때는 우리 조카의 담임 선생님들한테 이메일을 써서 교실 수업 공개를 부탁을 드리거든요. 수업 참가를 하고 오는데 그때 이제 ESL 수업을 가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외국어 교육의 원조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다문화 이민족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는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어휘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조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간 아이들이 숙제하는 거 보니까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숙제를 7시간, 8시간 하는데요. 막 울면서 니들 하기 싫어 하면서 숙제를 하는데 숙제가 단어 카드를 200장을 주고 예를 들면 make a noise 하면 그걸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 200장을 그리는 게 하루 숙제예요. 울면서 하는데 조카들이 지금 나이가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 빡세게 시켜준 선생님이 고맙대요.
네, 그때 너무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내가 영어를 어떻게 했을까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악역을 맡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든 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단어를 네,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단어를 하기 전에 일단 기본 단어조차 모르는 상황에서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한글 자모도 모른 채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번역기를 쓰는데 제가 센터에 구입을 하면서 발령을 하면서 이거를 홈쇼핑에서 샀습니다. 네, 월 69,000원 내고 샀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면접을 보거든요. 수업 들어와가지고도 이하고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1대1로 번역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쓰지만 다 하고 앉아있는데 또 나라도 다 섞여 있는데 베트남어 했다가 몽골어 했다가 태국어 했다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번역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거는 작년에 해밀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연수 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구글 계정 다 가지고 계실 거니까 구글에 스프레드시트 들어가시면은 여기 함수 값에다가 네, 9까지만 쳐도 구글 트랜슬레이트 딱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는 여기에 번역한 내용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가 B1이니까 그럼 내가 번역하고 싶은 원 언어는 한국어야. 그럼 요거는 ISO 기호를 넣는 거예요. 인터넷에 한국어 ISO 기호 하면 딱딱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KO. 그다음 난 요 칸에는 베트남어 넣고 싶어. 하면 요 칸의 함수 값은 이렇게 하면 베트남어로. 그다음에 여기 내가 필요한 언어를 베트남어, 몽골어, 영어, 태국어 해서 20개에서 25개까지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쫙 만들어 놓고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만큼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함수값을 각각 설정해 주시고 여기에다 한국어 입력해서 엔터 탁 치면 쫙 그냥 동시에 번역 쫙쫙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초기에는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이거 이제 말로 하면서 얘들아 우리 이제 하면서 말로 하면서 이거 계속 동시 통역하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급 이상이라도 문법의 그 묘한 뉘앙스를 설명할 때 그리고 갈등이 생겨서 두 아이 중재해야 될 때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말 안 되는데 답답하게 내일 8시 반까지 와야 된대 몇 시? 뭐 해놓고도 야가 알아들었나 막 불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일단 전달사항이 있으면 딱딱 전달하면 애들이 그냥 정확하게 받아들이니까 요거는 제가 강추드립니다. 네, 만드는 건 금방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 다양한 노하우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그 단어 카드를 하루에 15개씩만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네임택으로 이 단어는 명사 1의 놀이, 명사 1의 운동, 명사 1의 음식 이렇게 하루에 15개씩만 모아서 뒤에다가 쭉 놓고 매일매일 15개씩만 외우게 했어요. 집에 갈 때 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학습지를 나눠줬어요. 한 장. 네, 요게 명사 1의 음식이면은 단어 15개, 그리고 모국어 번역을 반드시 시켰어요. 애들이 모국어를 잊어버리면 이중언어 사용자가 안 되니까 애들이 이중언어 사용자가 된다는 거 굉장한 메리트잖아요. 그래서 모국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모국어 반드시 번역시키고 옆에 반복 쓰기 10번 시키고 네, 요거 하고 15개 단어 외우고 요게 매일매일의 숙제입니다. 우리 아이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빠지지 않고 하니까 네, 여기 모든 칸에 스티커를 다 붙이게 된 거예요. 이걸 싹 다 외우니까 1320개 단어를 외우게 돼요. 4개월 만에 1320개의 기본 단어를 일단 다 외우게 되니까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 기본 단어를 하면서 5주차, 6주차쯤 되면 이제 조금 올라오니까 그러면 교과 단어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것도 애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우리 반에 혜민이 같은 경우에는 좀 중급 이상의 실력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 잘하는지 몰랐어요. 면접할 때 너무 해가지고 모르는 줄 알았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혜민이는 첫날부터 바로 교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문해력 그 기본 핵심 어휘 660개를 뽑아가지고 연구장님들이 아마 그거 뿌리실 겁니다. 그거를 한 페이지에 12개씩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국어가 1부터 7조까지 있고, 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기술, 가정 8과목이 있습니다. 총 660개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단어를 모국어로 번역하고 반복 쓰기 하고 또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네이버에서 찾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챗 GPT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다가 문장을 만들고 문장 번역까지 해줘 하면 이거 사진 찍으면 쫙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거 번역해서 옆에 반복 쓰기 10번 하고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 쓰고 그 옆에 문장 번역하고 네, 요거를 매일매일 시켰더니 한 학기가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혜민이는 10주차쯤 되니까 공부방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영어 수학 공부하는데 지가 외웠던 단어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해하겠대요. 네, 그러니까 어휘력이 올라가니까 공부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무엇보다도 예습 위주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미국은 아이들이 가면 예습하잖아요. 숙제하느라고 7, 8시간씩 전부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수업을 들어가니까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보고 내일 수업을 반드시 미리 찍어서 번역을 해가지고 한번 읽고 들어가라. 네, 그렇게 일단 시켜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문법입니다. 문법은 저는 말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학습지를 먼저 주면 안 됩니다. 학습지 주는 순간 그냥 고개 쳐박고 쓰기 때문에 예, 그냥 빈손으로 선생님만 쳐다보게 해야 됩니다. 앞만 쳐다보면서 문법을 일단 이렇게 표준 한국어에는 이 문법이 어떤 환경에서 실현되는지 실현 환경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불편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현 환경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주다. 예를 들면 뭐 해주다. 그러면은 앞에 아오 모음으로 끝나면 아주다. 아오 아니면은 어주다. 하다면은 여주다. 실현된다. 요거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요게 적용된 예문. 네, 아 주세요. 주세요. 말해 주세요. 네,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간 예문. 이거를 네, 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시킬 때까지 생쇼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어주다를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이거 이해할 때까지 네, 뭐 엄마가 있어. 그런데 엄마가 혼자서 요리해. 엄마 양파 썰어줄까?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저렇게 막 설명을 하면 어주다 어떨 때 쓴다. 이걸 애들이 알게 되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어 카드를 20개, 30개 돌리면서 어주다, 아주다, 여주다 이걸 계속 드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입에 붙으면 밑에 이제 예문을 먼저 한 명 한 명 풀어보게 하고 이걸 다 말로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 붙었다 싶으면 이제 학습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써요. 근데 틀려요. 쓰는 거는 말하는 거하고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쓸 때 알겠지 하고 놔두면 안 돼요. 쓰는 거 가가지고 간섭해야 돼요. 보면은 희한히 알고 쓰는 거 틀립니다. 그러면 그걸 몇 개만 짚어주면 금방금방 오류 수정이 되고 틀린 것이 화석화되지 않도록 초반에 잘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법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법이 확실히 인식이 되면 얘가 그거를 언제 쓰는지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게 되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주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니또를 했는데요. 그럼 그 자리에 즉석에서 바로 마니또 뽑아요. 그래서 마니또 친구한테 뭐 해주고 싶어? 해서 네 이렇게 하고 나는 뭐 공부 도와주고 싶어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어주다 하고 고싶다까지 붙어 있죠. 두 개의 문법이 지금 다 쓰이고 있는 아주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까지 네, 문법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단원 안에 나오는 문법이 보통 표준한국어가 기본 문법 4개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4개를 가르치고 뒤에 더 알아보기에 가면은 3가지 정도 더 나오잖아요. 7개를 다 가르치고 나면 적어도 이 문법이 쓰인 문장을 얘들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지네가 그걸 쓸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디테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네, 우리 표준한국어 그 더 알아보기에 보면 다이얼로그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 유튜브에 마리북스라는 채널에서 음원을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1권 1과부터 4권 8권까지 쫙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준한국어 맨 뒷페이지에 보면 부록이 있는데 그 부록하고 비교해 보시면 중간 부분이 없어요. 이걸 왜 제공을 다 안 해주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바꿔쳤습니다. 유튜브 들으면서. 네, 그래서 요거 스크립트를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내주고 음원을 이제 틀어주고 네, 주요 문법이 쓰인 빈칸을 받아쓰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아주 자신 있겠습니다. 문법 다 배웠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하자 하면은 굉장히 재밌어하고 이거 좋아요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이션 하는 걸로 요 한과를 마무리를 네,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쓰기는요. 수업 시간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다양한 쓰기 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세세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을 가르치고 나면 요 세 시제를 다 활용해서 매일매일 자기 하루에 일과를 써보게 하는 거, 매일 쓰는 거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제 있었던 일, 오늘 뭐 할 것이다까지 써가지고 매일 아침에도 같이 검사받거든요. 네, 일기 쓰기, 한국어, 국어 시간에도 뭐 중요한 것처럼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기소개서 쓰기와 부모님 정기문 쓰기를 하는데요. 일단 자기소개서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을 배운 다음에 이 시제를 활용해서 질문을 2개 내지 3개 정도 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예, 대답을 한 문장으로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쓰고 나면 이 문장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비주얼 띵킹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과거가 3컷, 현재가 3컷, 미래가 3컷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앞에 썼던 문장을 그림 밑에다가 이렇게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다 열심히 합니다. 내 인생은 다 소중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 띵킹을 하고 나면 이걸 그리고 하는 동안에 뭔가 생각이 더 많아졌으니까 요거에다가 살을 붙여서 이제 글을 쓰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 소개문 하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외워가지고 저희가 학기 말에 발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회 때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말꽃 발표회라고 저희가 발표를 하는데 그거 영상이 오늘 따끈따끈하게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퍼왔는데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너무합니다. 왜냐면 맛있는 과일을 많이 먹고 싶어요. 저는 한국어와 우주를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Yeah, this is song for you. Yeah, yeah. Oh. 당신은 굿이에요. 당신은 great해요. 당신은 amazing, marvelous, excellent, awesome. attractive한 그댈 보면 난 curious해. 당신 fantastic해요. 당신 elegant해요. 당신의 astonishing, gorgeous, fascinating love song. sensational한 그댈 보면 난 curious해. 우오. 너무 fancy한 그댈 보면 내 마음이 Peter Panning, Peter Panning. 네 얼굴만 보면 두 다리가 tremble, tremble, tremble. 하고 싶었던 말은 I love you. I love you. 다른 어려운 말보다도 더 내 맘인 말이에요. 당신은 굿이에요. 당신은 great해요. 당신은 amazing, marvelous, excellent, awesome. attractive한 그댈 보면 난 curious해. 난 curious해. 우와. 난 curious해. 네, 이렇게 많이 꽃을 피우는 발표회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자기소개하는 거는 또 내용이 별로 없어서,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읽기인데요. 읽기는 책을 한 권 정해서 통으로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한글 잘못되고 글자 읽기 시작했을 때 책발자국 시리즈 활용해서 쉐도잉 읽기라고 하죠. 선생님보다 0.2초 늦게 따라 읽는, 네, 이거로 6단계까지 계속 읽어주면 6단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책발자국 안 읽어도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읽는 게 된다. 조금 읽기는 유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떠듬떠듬 읽어버리면 일단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창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많이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읽기 어느 정도 되면은 저는 이제 기적의 독해를 시작하거든요. P1부터 1학년 2학기 정도까지 4권 정도 풀리고 수료시킵니다. 네, 처음에 누가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 찾는 것부터 아주 한 문장 독해, 두 문장 독해 이렇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독해를 시켜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료하고 나서도 선생님한테 계속 풀고 계속 어디까지 푸는지 보고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2기 수료한 아카네가, 네, 제가 아카네라고 일본에서 온 친구인데 12월경에 3학년, 4학년 푼다고 저한테 이렇게, 네, 자랑을 해왔습니다. 네, 아카네는 작년에 입수할 때는 한국어 하나도 못했는데 올해, 네, 3학년, 4학년 풀 정도면 한국학교 수료했다고 지 자체적으로 수료를 하고 원작학교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진단 평가는 모듈 한국어를 활용합니다. 처음에 학생들 들어오면 진단 검사 일단 할 수 있는 끝까지 해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학생이 읽기가 강한지 말하기가 강한지 또 쓰기가 약한지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고요. 한 달 지나고 성취도 검사하고 또 한 달 지나고 성취도 검사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수료 한 주 전에 척도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는 지금 올해 또 충남대학교에서 이 평가 문항을 손보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좀 더 보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요거는 이제 모듈 한국어 과제를 매일매일 과제를 2차 시시 내주는데요. 모듈 한국어는 내용이 보시면 1차 시는 어휘문법, 2차 시는 듣말일스. 그래서 요게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시 이렇게 구성하고 2차 시를 여기에 하나하나씩 밀어 넣어 주시면 1, 2차 시 동시에 과제를 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한국어 매일매일 숙제시키고요.
숙제를 시킬 때 모든 한국어가 유리한 점이 학생 개별 수준에 맞게 과제를 내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혜민이는 좀 잘하니까 4단계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과제 제목 자체를 진도로 혜민이 4단계, 5단원의 3차씩 네, 이런 식으로 학생별로 제목을 다르게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표준 한국어 기반으로 학생 워크북 교재를 자체 개발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17일 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한국어 교육을 교육청에서 직영하는 교육청은 대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대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저희가 만든 교재가 전국 교재로 채택이 되어서 내년 되면은 아마 선생님들 모두가 이거를 PDF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PDF에는 표준 한국어 3권까지가 다 워크북 형식으로 개발이 되어서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네, 요건데요. 네. 그리고 요거는 지나가고, 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단어 그 워크북하고 뭐 스크립트하고 뭐 등등, 네, 여기 다 담아놨습니다. 수업에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무길입니다. 저는 13살이요. 저는 몽골에서 왔어요. 나는 다사중학교 1학년입니다. 저는 센터에 오기 전에 한국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센터에 온 후에 저는 한국어를 너무 잘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한국어가 쉽게 느껴져요. 저는 내가 한국어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제가 한국어를 잘한다고 말해요. 저는 학교에 돌아가면 먼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아, 화이팅이야!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김민주입니다. 저는 14살입니다. 저는 월업중학교 2학년이에요.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친구들과 같이 활동하고 많이 웃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좋은 친구가 많이 생겼고 센터 생활도 즐겁습니다. 제 꿈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족을 도와주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덕분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진혜미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저 나이는 16살이에요. 저는 와룡중학교 3학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국어 센터 가서 수업을 듣고 다른 숙제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아요. 한국어 좋아하는 수업은 한국어, 스포츠, 음악, 미술, 뮤지컬 등 다 좋아해요. 처음부터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바뀐 점은 자신감이 많아졌고 아이디어가 많아졌어요. 한국어 쓰기가 좋아졌고요.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항상 저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배 친구들
자신감을 얻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하린입니다. 17살이고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이 센터에서 세 단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3달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힘든 점은 딱히 없어요. 처음으로 식당에서 한국어로 혼자 음식을 주문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 꿈은 미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답게 만들어 주어 행복을 주고 싶어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후배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화이팅! 안녕하세요. 제가 김정입니다. 저는 17살이에요.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저는 월원중학교 2학년이에요. 저는 센터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함께 같이 놀아요. 점심도 친구들과 함께 먹습니다. 아침에 센터에 오면 숙제 검사를 하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가야금도 배우고 스포츠도 하고 미술과 컴퓨터도 배워요. 뮤지컬은 정말 재밌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조금 걱정도 됩니다.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쁘지만 한국어 수업이 어려울까 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학교에 돌아가면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 거예요. 선생님 항상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배 친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저는 제 이름은 소갈입니다. 처음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2025년도에 계면대학교 특수대학원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혼자 처음으로 와서 공부하다가 6개월 후에 가족들이 같이 여기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여기 오자마자 한국 중학교에 입학해야 되어서 집 근처에 있는 중학교, 다사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아들이 영어는 조금 알긴 하지만 한국어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너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센터에 다니면서 한국어 능력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집에 오면 제가 센터에 가면 너무 편안하고 다 이해하는 것 같고 한국어 능력도 많이 늘어나면서 편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너무 반가워해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센터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센터에 있는 수업들이 다 좋은 것 같은데 특히 한국어 수업이 너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 능력도 아주 좋고 그리고 그 시스템화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부하고 있어서 가르치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체계적으로 잘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제 아들이 한국에 올 때 한국어를 하나도 몰랐었고 중학교에 갈 때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는데 여기 오자마자 한국어 교육센터에 다니게 됐고 그거는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안에 우리 아들 한국어 능력을 보면 거의 토픽 2급 같은 그런 능력이 다 갖춰져 있어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숙제를 할 때도 제가 3개월 만에 이렇게까지 배울 수 있냐 놀랐어요. 만약 이 위탁 교육을 받지 못했으면 제가 상상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잘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받지 않았으면 학교에 가기도 싫고 애들하고 소통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공부도 하기 싫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에 생활한다고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여기 살게 되었으면 꼭 학교로 바로 보내는 것보다 여기로 먼저 보내는 것이 세계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 있으면 학교에 가면 공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께도 여기 꼭 보내기를 권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토픽 2급 정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